네, 오랜만에 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힌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전문가님 마지막 코너가 또 베스트 스탁이잖아요. 뭐 쉬시기 전에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방송 이제 일주일 휴가를 다녀오기 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섹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연말부터 제가 반도체 장비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폰 시장 2021년도부터 확대 시작입니다. 뭐 역성장 이제 끊어졌고 다시 1분기부터 반등의 기조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생각의 고리를 펼쳐보면 폴더블 폰 이야기를 드렸고요. OLED 시장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폴디드 줌 카메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대표적으로 뭐 삼성 전기가 될 것 같고요.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로 12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플에서 신형 아이폰을 개발할 때에 삼성전기와 자화전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기 주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모듈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6일 이후로부터 상승을 했고요.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12월 16일 이후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12월 17일 동일하게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시끌벅적할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나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고 이 산업을 추적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 메모를 해 두시고 오히려 이 추세선이 안정될 때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시간이 오지는 않았나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관련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안에서 프리즘을 좀 담당하고 있는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에 대해서 오늘 베스트 스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 부품이라고 하죠. 빛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광학 필터 있을 거고요. 광학 렌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리개나 광학 줌이 있을 겁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대부분 들어가고요. 필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소형화되고 소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능과 성능은 좋은데 더 얇게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슬림화에 최적화된 3세대 블랙 마스킹이 구현된 필름 필터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라는 그런 기업이고요. 광학 렌즈 같은 경우는 CCTV와 자동차, 프로젝터 등에 들어가는데 카메라의 고성능화를 위해서는 이 렌즈도 정말 중요한 그런 부품이다. 그리고 가변 조리개나 광학 줌 같은 경우가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이 광학 줌 안에서 기술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품이 되는데요. 옵트론텍을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짚어보면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세 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자화전자 이렇게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세 회사가 대표적으로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리즘이라는 부품입니다. 빛을 모아주거나 분산시켜주는 거잖아요.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회사 모두가 옵트론텍과 프리즘은 납품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프리즘이 들어가는데 이 프리즘은 모두 다 옵트론텍에서 나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옵트론텍의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 다지고 올해 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64억 원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19년도에 223억 원이었고요.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가 가장 좋았던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때를 넘어서는
영업이익 264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2,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차트상 2013년도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었는가를 한번 보면요. 2013년도 고점이 약 17,8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 왜 옵트론텍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의 첫 단추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된다.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난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 중에 교체 주기가 가장 빨랐던 가장 소형한 전자기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스마트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바꾸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20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모든 관련된 업종 자체가요. 스마트폰 관련된 업종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역성장의 고리를 끊고 21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꾸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확대되고 특화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를 보시고 검색 포털에다가 달 사진 이렇게 쳐보시면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달 사진이 그렇게 나오게끔 카메라 성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 AI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잘 예쁘게 나오는 기능도 있지만 결국엔 디지털 카메라를 제치고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 특화가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21년도 옵트론텍을 집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로 조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에서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에 대한 소식이 12월 17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잦아들고 있고 차트상 추세 하단으로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차량용 부품에도 옵트론텍이 렌즈를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에 이미 차량용 렌즈를 납품 이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급사 지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평가고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은 테슬라양 렌즈 매출이 20년도에 약 30억 원이었고요. 올해 21년도에는 1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고요. 22년도에는 2배 성장한 200억 원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봤을 때 스마트폰 폴디드 줌 카메라에 들어가는 프리즘 부품뿐만 아니라 차량용 렌즈에도 납품 이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하지만 테슬라가 아닌 넌 테슬라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레이다, 라이다 이런 기술들을 쓰는데요. 그 기술의 렌즈에도 이 옵트론텍의 렌즈가 납품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납품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옵트론텍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셨을 때에도 다시 한번 이 차트를 그려보면요. 짧게는 이러한 흐름들 나오고요. 길게 보셨을 때에도 이러한 흐름들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보셨을 때에 일부 겹치는 구간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하는가요? 잠시 전에 살펴봐 드렸듯이 영업이익과 매출의 30% 그리고 400%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끝으로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 스마트폰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에도 차량용 렌즈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납품처가 삼성전자,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현대차까지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시기가 되었다라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오늘 마지막 코너인 베스트 스탁에서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점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